시장 진단 시간입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미국은 계속해서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경향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원인은 어디서 찾고 계세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음 달 초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불확실성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실적 발표들이 꽤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최근에 전망치로 보면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한국이 3개 분기 연속해서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2분기 대비 3분기가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와 있었던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조금은 좋지 못하지 않겠냐 이런 불안감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가 유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 트럼프 쪽에서는 관세를 빨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또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신흥국 입장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반영하면 미국 시장 대비 좀 뒤처지는 상황은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국내 증시가 단순히 3분기 실적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결국은 관세로 연결되고 관세라면 한국에 부정적이다. 이런 것까지 복합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은 반도체 쪽에 외국인 매도세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전체 S&P 500 기업 중에서 한 10% 정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3분기 실적 이전에 조금 기대치는 좀 낮춰놓은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는 이익 증가율이 한 4% 정도 나올 거로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잘하면 6%에서 7% 정도 나오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인데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23일 날 예정돼 있고요. 다음 주에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까지 나머지 빅테크 실적 발표들이 다 나올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AI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지금 클라우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썩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고 하지만 좀 온라인 쪽으로 소비가 양호하게 몰리는 상황이 있어서 좀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온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조금 적다 보니까 미국 실적이 좋은 거에 모멘텀이 한국으로 전적으로 다 오지는 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결국에는 최근에 미국하고 국내 증시의 온도차를 나타내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미국 기업들, 주요 기업들 아까 이제 실적 발표 일정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또는 선방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우리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당장 SK 하이닉스 실적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면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이닉스 실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익이 6조 8천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괜찮은 부분들 그리고 TSMC도 그 수주를 받는 입장에서 AI의 수주들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하이닉스도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은 이유는 그런 범용 다른 반도체들 때문이 아니라 AI 반도체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HBM을 납품을 하는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온기를 받을 수 있는데 하이닉스나 그냥 한미반도체나 그런 기업들은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상당히 아직까지 레거시 반도체 위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 통과를 못한 상황이니까 그런 온도차는 앞으로도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좋지만
그게 한국 반도체 전반을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를 바라보면 두 글 중 하나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 소식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러면 같이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게 나올 수 있죠. 두 번째는 아니면 레거시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최적의 모멘텀은 보통은 3분기였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4분기 미국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그 제품을 만드는 기간이 3분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뒤 사이클 내년도 수요가 중요해져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아지는 게 그렇게 빠르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적용을 하면 엔비디아 향 그리고 TSMC 향 기업들만 반도체 내지는 IT 장비 중에서도 좀 뽑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닌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네, 좀 단기적으로는 그런 그렇게 거잖아요. 보이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중에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쪽에 가격 상승이 나오던가 예. 아니면 엔비디아 쪽으로의 퀄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돼서 대량 물량이 공급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가 예.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삼성전자는 주가에 반응이 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SK 하이닉스 실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6조 한 8천억 정도의 이익을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이익을 밑돌게 되면 시장은 실망감 나올 테고요. 예. 만약에 웃돌게 되면 보통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주가를 상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엔비디아나 네. TSMC나 들이 실적을 잘 보여줬고 그 실적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 반응들이 괜찮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수혜를 온전히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면은 발맞춰 가야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업사이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완전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약간 차별화, 커플링이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 쪽만 살폈습니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조금 주목해야 될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3분기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통 이런 시기가 되면은 그 중에서 그나마 실적이 좋은 쪽으로 주목도가 확 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최근에 들어서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저희가 보니까 3분기랑 4분기가 동시에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이 좀 내수주들이 많습니다. 유틸리티, 통신, 증권 같은 주식들. 네. 그리고 수출주 중에서는 조선이나 상사자본재 같은 주식들이 좀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수주거나 아니면 수출주도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소비 경기에 의존하던 부분보다는 좀 네. 더 B2B 분야 쪽으로 나오는 수주들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조정들도 좀 받았고 이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개 정도를 쭉 말씀하셨거든요. 좀 좁혀본다면 이 중에서도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데는 어디라고 보세요? 눈에 띄게 좋아지는 데는 딱히 없습니까?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데요. 네. 모멘텀으로 따지면요. 음. 이게 실적도 좋고 네. 거기 그 실적이 좋은 거를 환원까지 잘하는 주식들이 아무래도 좀 주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주주 환원까지. 예. 네. 그런 게 말하자면 통신이나 증권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정말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때 탄력은 좀 조선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트럼프 예,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더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유가 있어요? 조선주가. 예, 지금 미국의 양당 후보의 제일 극명한 차이가 네. 에너지 정책이잖아요. 해리스 쪽은 신재생 쪽 위주로 가겠다라는 거고, 트럼프 쪽은 다시 이제 그 화석 에너지 개발을 더 네네.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그 화석 에너지 중에서 특히 LNG 같은 것들의 산출이 많아지면은 미국의 LNG 터미널 건설이나 그 미국의 LNG를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내년에 그 한국 조선주들이 LNG 선들 수주 네. 플로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업종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고들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조선주가 조금 더 주목받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테슬라 실적은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직접적인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내 2차 전지주들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2026년이 이제 대중화로 들어가는 시기일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내놨더군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만 놓고 보면 사실 네. 3분기 모멘텀을 강하게 주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이미 나왔던 인도량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분기 대비로는 좋아지는 건 맞는데 전년 대비로 실적이 좋아지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조금 더 긴 그림이 중요한데요. 좀 긴 그림이라는 거는 미국이랑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내년에 가속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네. 양쪽을 생각해 보면요. 전기차 판매가 가속되려면은 규제가 강화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연비 규제라던가 아니면은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 전기차를 얼마나 팔아야 되는 의무 한도 뭐 정해진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유럽은 내년에 각 제조사들마다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유럽은 그 15% 정도 되는 그간의 침투율이 딱 막혀 있었던 이 캐즘을 뚫고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유럽 시장 긍정적이다 내년에. 예, 내년에 전기차. 긍정적이고요. 네. 반면에 이게 미국이 문제인데 미국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경로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바이든 정부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도 15%를 내년 아니지만 내후년에는 15%를 뚫고 올라갑니다. 골드만삭스도 그런 얘기일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이전에도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다시 또 이 연비 규제를 덜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다. 네. 유럽은 좋아지니까. 하지만 그 좋아지는 정도를 더 세게 만들어주려면 미국까지 변화가 필요한데 그건 대선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고 해리스가 되면 당장 좋을 거고 트럼프가 되면 적어도 한번 충격을 받고 나서 바닥을 찍은 뒤에나 다시 좋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들을 분석해 보면 말씀하신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중국인데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건 미국하고 유럽인데 유럽 시장은 좀 괜찮아지고 내년에. 근데 미국은 이제 대선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불안한 게 그러니까 11월 달 이후에 대선 이후를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되느냐 또는 공화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 은행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연말 되면 이제 배당주들 관심 갖자 그래서 은행주 항상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 인하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은행주들에겐 수혜다라는 전망들이 많더군요. 미국은 또 뭐 월스트리트 관련 은행주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좀 기대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1월 달, 네. 9월 달에 네. 저기 밸류업 지수? 밸류업 지수가 네. 발표가 되면서 약간 은행주 입장에서 묘한 결과였어요. 제일 대표주들은 못 들어갔고요. 그 밑에 세컨티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4대 은행 중에서는 1위는 아닌 기업이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약간 묘해집니다. 1위 기업은 그럼 우리도 들어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들어간 기업은 우리도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들어갔든 아니든 은행주들은 주주 환원을 한 번 더 늘릴 가능성이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비이자 마진들이 좀 네.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이유는 미국 은행들은 그냥 이자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예대 마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IB 같은 것 네. 활동들이 많기 때문인데 한국도 그런 점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이자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어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실적이 깨지는 부분들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도 버텨주는데 주주 환원도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시기가 10월이고 다음 달 11월이면은 네. 아마도 또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 시기니까요. 여러모로 볼 때 은행주들은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주가가 작년에 비하면 금융주의 레벨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예. 기억을 되돌려 보면 항상 연말하고 주총 시즌으로 갈 때 뭐 책임주의 펀드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강력하게 금융주들에 대해서 뭔가 환원을 요구하고 이랬던 행동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 보면 뭐 주주 환원 정책까지 보면 금융주들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대외 변수를 몇 가지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원화의 약세로 완전히 좀 돌아선 것 같고요. 1,368원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환율 전망은 어때요?
약간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는, 미국만 그나마 소비가 괜찮다 네. 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책 불확실성이죠.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 중심주의라는 것들을 방향만 다르지 하고, 특히나 트럼프가 되면은 그게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달러만 강하고 나머지 통화들이 다 약한 상황으로 좀 끌려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들이 있지요. 다만 보통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 매도가 걱정이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올라갈 만한 업사이드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최근 2년의 고점을 감안하면은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한 반 정도는 반 이상은 올라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외국인 매도가 그 정도 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는 늘어나기보다는 완만해지는 구간일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만 조금은 더 올라갈 여지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 추가적인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여기서 더 많이 늘릴 것이냐 이건 그렇게 보진 않는다 이런 예. 말씀이세요. 미국 경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나쁘지 않고 도리어 좋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네. 것 같고요. 뭐 약간 좋은 데이터와 나쁜 데이터들이 섞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고용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좀 편차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집계는 나빠지는 것 같긴 한데 침체까지는 아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좀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GDP 증가율 이런 걸로 보면 오히려 약간 3분기는 상향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반면에 4분기 연말에 쇼핑 시즌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최근 몇 년 내 가장 나쁜 수준일 거다, 평균 레벨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때는 이런 11, 12월 소비 전망 이런 것들이 1% 미만이거나 역성장을 할 거로 전망들이 되는 게 사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아요. 2%에 3%대 정도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매우 완만한 거고, 저희는 연착륙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미국 11월 달에 결국에는 금리 동결 조치가 더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렇진 않고요. 네. 내년에 인하 폭은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근데 지금으로서는 11월 인하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인하요? 예. 11월에도 인한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 12월 인하는 안 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면요, 11월 인하는 거의 99%, 그리고 12월 인하는 한 8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그래도 2번 인하를 지금 베이스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1월에도 미국은 인하할 걸로 전망하고 계신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10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투자 전략을 제시하신다면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주식들을 좀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 세 가지 생각인데요. 주식? 네. 하나는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네. 성장주 중에서 그런 여타 나머지 변수들에 흔들리지 않는 분야. 이거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사실 뭐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오늘은 저희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불신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철강 같은 경우도 여전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주주 환원 관련된 부분이죠. 은행주나 뭐 증권주나 자동차 네. 같은 경우 여전히 연말 배당 내지는 추가적인 주주 환원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노리고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철강 그리고 금융, 자동차까지 좀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이세요. 이번 주에 현대차 실적 발표 있는데 자동차주 관심 가지려면 이제 실적 발표까지 저희가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요? 앞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를 점하는 점치는 곳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화당 쪽이 되는 게 유리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합니까? 지금 네. 트럼프 측에서 하고 있는 얘기대로라면 한국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경우에 부담스럽다. 예, 관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뭐 보편 관세 10%, 대중국 관세는 50% 이런 얘기가 되면은 한국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이 한 20% 정도 되고 중국으로 나가는 20%도 상당히 가공무역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니까 네. 한국 수출에서는 적어도 3분의 1 이상
꽤나 큰 물량이 이 관세의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거는 조금 시차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관세랑 같이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의 감세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관세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 초래가 된 이후에는 다시 미국에서는 감세 정책이 나오면서 미국 수요가 좋아지면은 그 구간의 수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측이 당선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다시 또 대통령이 되면은 한 차례 충격은 있겠는데 감세 정책은 다시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네. 뭐 기존 정책대로 가는 건데 그러면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뭐 편하진 않더라도 트럼프와 같은 불확실성은 좀 없어질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오히려 우리가 신재생이나 2차 전지나 이런 주식들이 네. 많이 눌려 있는 지가 한참 됐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쪽들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기회는 단기적으로는 해리스 쪽이 되는 게 좋다. 다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 4년 내내 장이 안 될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